명사 초대석. 문화와 사회, 정치, 과학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명사들을 초대해서 이 명사의 삶과 철학, 또 화제의 이슈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명사 초대석. 자, 오늘은요, 한국국제협력단 부산지역센터 고희숙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하늘도 그래도 꽤 맑아지고 있고요. 내시의 교차로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셔서 두 배로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한국국제협력단 제가 아까 이 코이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네. 보통 잘 모르시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잘 모르는 생소한데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이렇게 이제 뭐 질문을 던져보면 네.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한국국제협력단은 그 외교부 출연 기관으로 네. 1991년 4월 1일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 전담 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개발국에게 무상으로 원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곳이다. 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무상으로 원조, 이게 원조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인데요. 도움을 주는 방법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들로 도움을 주고 있나요? 네, 저희 쿠이카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라는 거는 이제 보통 개발도상국에 무슨 직업훈련소를 세워준다고 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도로 이제 그 교량 같은 거를 건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개발 조사 그걸 이제 뭐 요즘은 이제 보통 개발 컨설팅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개발 컨설팅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개도국의 정부 관계자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연수를 하는 그런 초청 연수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이제 계시는 부분이 저희 코이카 하면은 이제 해외 봉사단을 파견하는 그런 기관으로들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그 해외 봉사단 파견은 저희가 이제 코이카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사업들 중에 하나죠. 이 부분이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해외 봉사단 파견 외에 NGO를 지원하는 그 이제 민관 협력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하고 협력하는 국제기구 협력 사업. 그다음에 이제 그 지진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긴급 구호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러한 다양한 이제 코이카 사업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 전국에 그 다양한 국제 협력 파트너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시나 또는 이제 부산 경남 영내에 이제 대학교라든가 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이 저희 코이카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교육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수산, 항만 분야에서 저희 코이카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저희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게요. 사실 저희 어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원조를 받아야지 되고 이런 세대였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뭐 교육이라든가 보건, 수산, 항만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럼요.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어떤 나라에 어떤 지원들을 그럼 하고 있나요?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 코이카 사무소가 나가 있는 국가들이 한 44개 국가에 48개 사무소가 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코이카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제가 이제 부산 지역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부산 경남 지역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코이카 사업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 경남 지역의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코이카 사업의 대표적인 이제 사례를 한다 하면
IKN하고 네. 그 부산대학교가 공동으로 지금 이제 코이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 사업이 이제 에티오피아의 오로미아주 라디오 방송을 통한 역량 강화 사업이고요. 네. 또 이제 그 부경대학교에서는 이제 부경대학교가 이제 수산 분야의 이제 전문 그렇죠. 대학이라고 하니까 부경대학교에서는 이제 솔로몬 군도의 그 국립대학교에 그 수산 대학을 만들어 주고 또 이제 그런 수산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부산대학교하고 동의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수행을 해갖고 케냐의 초등학교 환경 개선과 그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이제 경남에 이제 물론 이제 이 인제대학교는 경남에 있긴 하지만 인제대학교에서도 방글라데시 안질환 예방하고 이제 치료 역량 강화 사업 등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제 여기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뭐 가까운 아시아나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솔로몬 군도 같은 태평양 지역에도 해외 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산만의 그런 차별화된 딱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뿌듯한데요. 호응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요. 관심도 많이 있고요. 제가 작년 8월에 여기 부산에 부임을 했는데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이든 기업이든 NGO에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 코이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저희 이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관심이 아주 많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요. 참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의 또 그렇게 그들이 필요한 자원을 또 코이카의 노력으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했을 텐데 그만큼 그런 노력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행정 체제 자체가 좀 개선이 된 나라들도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는 보람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소장님께서 그 해외 사무소에 혹시 활동하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제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는 2006년도에는 몽골 사무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1년 8월에서 2015년 작년 3월까지죠. 작년 3월까지는 솔로몬 군도에서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활동 해외에서 또 이렇게 직접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또 솔로몬 군도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제가 사업을 발굴을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경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솔로몬 군도 국립대학교 수산대학 건립 사업이거든요. 그때 이제 부경대하고 이제 부경대 조사단으로 나오신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저희 사무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을 해서 만든 거죠.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또 제가 이 부산으로 부임을 해와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주 보람을 느끼고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던 연결도 하고 활동을 했던 것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솔로몬 군도 그 지역 발전도 굉장히 커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거기는 솔로몬 군도 같은 경우는 치해빈국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개발 단계, 발전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아직은 조금 먼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그 씨앗을 이제 심어주셨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씨앗을 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싹이 나서 꽃을 또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자, 지난 2013년도부터는 이 코이카가 개발도상국의 시네마 천국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시네마 천국 사업 이름만 들으면 뭐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업인가요? 네, 시네마 천국 사업은 코이카 해외 봉사단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지 봉사 활동과 연계를 해서 영화관을 이제 접하기 어려운 그런 개도국 지역 주민들이 가족과 아니면은 지역 공동체하고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영화 콘텐츠도 제공을 해주고 또 영화가 이동식으로 이제 영화관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그 이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민관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부터 메가박스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세네갈, 네팔, 뭐 캄보디아 뭐 이런 이제 한 8개 국가에서 실제로 시네마 천국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거의 한 12,000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국민들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전에 제가 봤었던 영화가 떠올라요. 네.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 그렇죠. 네네. 어렸을 그때 때. 예. 보면은 그 영화 속에도 장면들이 그런 영화를 네, 보면서 네. 꿈을 키우고 네네. 지금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네. 그런 꿈을 키울 거잖아요. 영화를 그렇죠. 보면서. 네네. 영화 종류가 한류 영화가 좀 많나요? 어떤가요? 한류 영화라기보다는요. 한류 영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드라마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 특히 이제 그 음악 같은 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예, 그 이제 개도국 그 이제 학생들도 많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솔로몬 군도에 있을 때 그때 싸이의 그 이제 그 강남스타일 예, 예. 그게 한창 유행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솔로몬에서 아침에 이제 그 출근을 할 때면 솔로몬의 라디오에서 그 네.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솔로몬 국가 같은 데에서도 네. 이 한국 음악에 대한 예, 강남 스타일을 예, 부를 정도로 네. 어떻게 네. 보면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봤었을 때 시장을 개척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그렇죠. 한국 문화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 외에도 또 한류 문화를 널리 네. 알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네, 주로 네. 하시나요? 그렇죠. 그런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네. 한국어 이름 쓰기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한국 음식 만들기라든가 네. 뭐 태권도 시범이라든가 뭐 한국 또 의상 같은 거 만들어 보기 네.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한류 문화 확산에 좀 이제 앞장서고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명사초대석 한국문화협력단 부산지역센터 고희숙 소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교통안전의 길잡이 교통정보 전해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지역 경찰청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희 리포터. 네, 오늘 명사초대석 한국국제협력단 부산지역센터 고희숙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이 코이카 지역센터로는 부산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또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부산지역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라도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지역센터는 코이카의 첫 번째 국내 사무소로서 네. ODA 사업의 이제 효과성 제고하고 네. 요즘은 이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의 ODA 협력 확대를 위해서 부산 광역시와 MOU를 체결하고 네. 2013년 5월 20일에 예,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네. 부산발전연구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전국에서 부산이 지금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기대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저희 코이카의 본부 조직으로 되어 있는 지역 사무소는 부산이 지금 유일한 사무소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저희 이제 그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3개지 그 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국제개발협력센터라고 예. 최근에 이제 지역별로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는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개소 이후에 부산지역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해왔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2014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2013년 5월에 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네. 저희는 개소 이후 부산 경남 지역 내에 있는 이제 대학교라든가 기업, 지역 NGO들을 대상으로 저희 이제 사업 중에 이제 원조 조달이라든가 네. 민간 협력 사업이라든가 해외 봉사단 파견과 같은 저희 코이카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2009년 11월 25일 날 OECD 다크에 가입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가입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 원조의 날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어요. 개발 원조의 날이요. 개발 원조의 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코이카에서는 예. 매년 개발 원조의 날을 맞아서 그 행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본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기념으로 부산에서도 개발원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개발협력 위크라는 행사를 저희가 백스코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창립 25주년을 이제 코이카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네. 지난 3월 말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구촌 행복시대 코이카와 오다라는 주제로 창립 기념일 행사를 인제대학교와 해양대학교에서 같이 협력을 해갖고 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적개발 원조하고 코이카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서 네.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우, 지금 뭐 사업 이야기 활동하시는 네. 거 너무 자랑하실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나오니까 네. 자랑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맞아요. 이 말씀하시는 중에 아까 그 ODA, 그러니까 오다라는 그 단어를 네. 여러 번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네. 건가요? 그 이제 오다, ODA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오다는 이제 ODA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재원이죠.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제 공적 개발 원조 오다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의 약자입니다. 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적 개발 원조라는 거는 한 국가의 중앙이나 또는 지방 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나 네. 예, 그다음에 지원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렇게 그 ODA나 코이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네. 프로그램이 어떻게 마련이 되어 그럼요. 있나요? 네, 네. 저희 뭐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코이카 부산 지역 센터의 주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주요 네. 활동이랑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코이카에 대한 또는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인지도가 좀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면서도 교육 이제 초두에 제가 이제 물어봐요. 코이카를 아느냐? 손 들어봐라. 국제협력단을 아느냐? 손 들어봐라.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럼 해외 봉사단 파견하는 기관은 아니야. 그러면 이제 몇몇 손을 들더라고요. 그 그렇군요. 정도로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대학생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네.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게 된 네. 그런 이제 원조의 역사들을 알려줌으로써 네. 우리나라가 왜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이해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네. 살짝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왜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해야 하나요, 소장님?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세대라든가 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원조를 받았어요.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구호물자로. 네. 그래서 저 학교에 급식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바켓스 같은 예. 데에다 이제 옥수수빵 같은 거 아.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교실에서 이제 점심 시간 때가 되면 배급을 주는구나. 받았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그런 원조를 받고 사실 부산에 이제 무슨 이제 저희 무슨 이제 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원조를 통해서 네. 예, 저희가 경제를 맞아요. 성장이 된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경제를 성장을 한 데에는 원조를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네. 원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 그 코이카에 대해서 아느냐, 또 해외 봉사단을 파견하는 기관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해외 봉사단을 파견을 하는데 어떻게 자격이 좀 까다로운가요? 되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아니요. 그렇게 코이카 봉사단이 되는 거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네. 그 봉사단으로 나가려고 하면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면 되고요. 네. 만 19세 이상 신체가 건강하고 예, 그러고 이제 건강한 사람이면은 가능한데 나이 네. 제한은 없고 아, 다만 이제 전문 기술이나 이제 경력을 보유한 자로 2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본인의 이제 기술이라든가 지식을 공유하고 전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동할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해외 봉사를 하고 원조를 하는 게 뭐 교육 분야도 있고 뭐 보건 분야, 수산 분야, 항만 분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해외 봉사단도 그런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야 쪽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네. 뭐 아니면 또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네. 음악 교육이라든가 뭐 이제 아니면 자동차 정비라든가 뭐 이런 류의 이제 그런 분야에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봉사단으로 나가려면 그런 분야에 전공을 했거나 기술이 있거나 하면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저같이 이게 특별한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한국어는 다 우리 이제 하니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한국어 교육에 이제 그 교직 과목을 이수를 했거나 하면은 가능하고요. 네. 요즘은 이제 그 단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를 단기간 이수를 하시면 한국어 교육으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그 학생이라든가 일반 그 시민들 외에도요. 우리 기업들도 코이카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기업들이 국제협력단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라도 지금 또 방송을 들으시는 기업에서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알려주십시오. 네네네. 기업들이 코이카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코이카에서 수행하는 이제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협력 사업들이. 그런 협력 사업들에 대한 사업 수행 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을 이제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그 용역이나 입찰 를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코이카의 그 코이카 홈페이지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입찰이나 조달 정보들을 수시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 경남 지역에 이제 기업들이 참여를 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코이카 조달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기업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경남 지역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고 또 베풀어 줘야 될 일도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소장님 어떤 활동을 계속하고 또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 부산 지역센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우수 정책이나 행정 경험들을 활용해서 지자체와의 협력과 네트워킹에 이제 힘쓰면서 부산 지역의 특성화된 해양 수산 분야의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경남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소 등 지역 전문가 또 부산 소재 기업, NGO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ODA 교육 또는 사업 설명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늘리고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소장님. 이렇게 뭐 2년 정도의 파견이라든가 해외 봉사 그리고 또 코이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 하기 전과는 참 많은 변화를 스스로 느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를 눈으로 목격을 하셨나요? 네. 처음에 나와서는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현지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데 2년 활동을 마치고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제가 솔로몬 군대에서 이제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했을 때 보람을 느끼고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단원이나 아니면 또 이제 저희 이제 인턴들도 있거든요. 해외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인턴들.
다들 그렇게 활동하고 들어오면 예. 그래도 참 많은 이제 그 느낀 것도 많고 많은 보람을 느낀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중심에서 항상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 고희숙 소장님 표정도 굉장히 밝으시고 푸근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정감을 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명사초대석 한국국제협력단 부산지역센터 고희숙 소장과 함께 의미 깊은 시간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통안전의 길잡이 45분 교통정보입니다. 부산지방국도